수리논술 자체 교재 수업을 하기로 말씀드렸었던 수만이 아디오스라고 합니다. 네, 이번 수리논술 강의는 기초 강의로 진행이 될 거고요. 순서는 처음에 수리논술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수리논술이 수능과 어떤 것이 다른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과서 7개 과목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교과목 7개에서 수리논술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교과서적 개념을 활용해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수업은요, 이제 수리논술과 모티베이션이라는 단원으로 수업을 나갈 것입니다. 이 수리논술과 모티베이션 파트는 수학 2를 배우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학 2를 배우지 않으셔서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후에 강의를 듣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 수학 2를 안 들으신 분들은 다음 강의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리논술과 모티베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논술은 사실 수능 수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능 수학에서 풀이하던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리를 부여해서 서술하면 그만입니다. 다음 예제를 통해서 수능과 논술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x가 0보다 클 때 여기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미분 가능하다는 것의 정의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fx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다음 극한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더하기 h 빼기 fx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극한이 존재하는 것은 또 무엇과 같은 정의였냐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모두 존재해서 같은 값으로 수렴하는 것이 이제 미분 가능의 정의였죠. 0 플러스로 가는 극한이랑 0 마이너스로 가는 극한이 존재하면 됩니다. 그래서 둘이 같으면 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함수를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하죠.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f1이 2고 f2가 6이고 2x랑 3x 사이에 fx가 끼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때 f'1이랑 f'2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아마 수투를 공부해 본 학생들이 대다수가 다 문제를 풀어봤을 거예요.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요, 그림을 그려서 풉니다. 저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축이랑 y축이 나옵니다. f라는 함수는 1,1을 지난다 그랬고 2,6을 지난다 그랬죠. 이 점이랑 이 점을 지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2x랑 3x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y는 2x를 그려주고 이제 y는 3x를 그려주면 되겠죠. f는 여기서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 점이랑 이 점을 지나면서 이쪽 노란색 영역에 들어가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그림을 다들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F'1이란 녀석의 기하학적 의미가 x는 1에서 접선의 기울기죠. 마찬가지로 얘도 접선의 기울기라는 기하학적 의미를 갖죠. 그래서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1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녀석이죠. 기울기가 2입니다. 따라서 얘가 F'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문제 조건을 만족하도록 그림을 그려봤더니 F'E가 3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울기가 3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수능적 풀이는 이제 정답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잘못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정답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조건을 맞는 그림만 그려내면 그것이 곧 정답이 됩니다. 하지만 수리논술 풀이는 거기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서술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이제 저희는 어떤 것을 증명을 할 거냐면 F'1이 2라는 것을 증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위에서 살펴봤던 정의를 보여주면 됩니다. 정의가 무엇이었냐면 F'1은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이죠. 그리고 이 녀석은 존재합니다. 그죠? 왜 존재하나요? 이 가정, 미분 가능하다는 함수라는 가정 때문에 이 극한은 존재한다는 게 보장이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저희가 증명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얘가 2냐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극한값이 2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냐면 이것을 증명해야겠죠. 좌극한으로 갈 때랑 우극한으로 갈 때 이 극한이 2로 간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문제 조건 중 이 녀석을 쓰면 되겠죠. 2x랑 3x 사이에 있는 fx에 대해서 라고 했으니까 이 2x를 이제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필요한 정보를 꺼내 봅시다. 모든 x에 대해서 2x는 fx보다 작거나 같죠. 이제 저희가 원하는 형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저희가 원하는 형태는 이 형태죠. x 빼기 1로 나눈 형태가 필요해요. fx 빼기 f1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f1을 하면 되겠죠. 2x 빼기 f1은 fx 빼기 f1보다 작거나 같죠. 여기서 f1이 2라고 있기 때문에 얘는 2x 빼기 2가 될 겁니다. 이제 저희가 원하는 형태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양변에 x 빼기 1로 나눠주어야겠죠. 나누기 x 빼기 1을 해주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만지고 있는 식은 부등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누는 숫자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빼기 1이 양수일 때랑 x 빼기 1이 음수일 때로 나누어야 됩니다. x 빼기 1이 0이 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저희는 나누는 수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0으로 나누는 것은 수학적에서 금기로 여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케이스를 나누어 줍니다. 만약에 저희가 나누고 있는 x 빼기 1이 양수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얘는 2x 빼기 2를 x 빼기 1로 나눈 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있고 fx 빼기 f1을 x 빼기 1로 나눈 식, 저희가 원하는 식이 탄생합니다. 근데 이제 얘는 다시 쓰면 2가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죠.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지우고 이렇게 바꾸어도 성립하겠죠. 2보다 큰 녀석을 계속 극한으로 보내도 여전히 2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x가 빼기 1이 0보다 작을 때 저희가 나누는 수가 0보다 작을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것입니다. 얘는 2죠. 약분이 되니까 바뀌어서 원하는 형태인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녀석도 똑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2는 크거나 같습니다. 무엇보다 크거나 같냐면 이번에는 x 빼기 1이 0보다 작으니까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이 가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로 갈 때 fx 빼기 f1을 x 빼기 1로 나눈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이 결론을 같이 생각을 하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좌극한으로 가는 이 분수식, 우극한으로 가는 이 분수식이 2가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네, 지금 연두색 박스로 친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결론적으로 2가 x가 1-로 갈 때
x 빼기 1, fx 빼기 f1 이 극한은 존재하죠. 미분 가능하다는 가정 때문에.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는 가정이 또 다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다는 것을 알려주죠. 근데 이 녀석이 2보다 다 작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2랑 2 사이에 있네요. 그래서 이 녀석도 결국에는 얼마가 돼야 한다?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2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바로 f'1이 된다 라고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풀이의 방향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적 풀이, 그림을 그려서도 f'이 2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수리논술의 풀이, 이렇게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해서도 f'1이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리논술 풀이가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서술을 하는 것이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수식 자체를 미분법이라는 공식만 외워서 처리를 하고 이 분수식 자체를 많이 써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는 잠정적으로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F'1이 2라는 것은 그림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고 F'이 2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구나. 저희가 맞이한 문제 상황이 이 극한이 2구나 라는 걸 증명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다면 그 이후에 서술이 조금 더 매끄러워질 수 있겠죠.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을 증명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수리논술에서 제가 제시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텝 1.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수학 문제를 풀 때처럼 고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잠정적인 정답을 이끌어내면 돼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저희가 따로 노력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문제풀이의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이제 그 문제풀이의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근데 그 설명할 때는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는지가 이제 필수적으로 생각이 나야겠죠. 그 용어들은 전부 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정의와 정리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위에 있는 예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미분의 정의를 가져왔어요. 미분의 정의는 저 분수식의 극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 분수식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다라는 것을 이제 같이 설명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f'1이 2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증명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노란색 형광펜처럼 써주면 저희가 쉽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써도 수리논술에서는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정답까지 맞추면 100점을 주겠지만 저희가 내가 뭐를 증명해야 하는지, 목표가 무엇인지만 답안지에다 기술을 할 수 있다면 충분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의 개념을 그래서 완벽하게 숙지한 다음에 수리논술 연습 기출문제들을 숙달하면 수리논술은 이제 준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올해 수능이 아니죠. 이제 작년 수능이죠. 작년 수능에서도 이처럼 수능적 풀이로는 나름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풀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수능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제가 이제 교재에다가 수만이 PDF 파일에다가 적어 놓았는데요. 이 문제는 해설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 강좌에서는 다루지 않고 제가 나중에 따로 부록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수리논술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즉 기출문제들을 아름답게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는 교과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한편 기존의 수학 공부 방식으로 논술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이걸 수학과에서는 모티베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보다는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푸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F'1이 2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증명하는 것이 당연히 서술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교과서 개념도 전부 다 이 스텝들을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귀납적 추론, 그래프 등 모든 것을 발휘해 예상되는 답을 찾아냅니다. 두 번째,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예상되는 답을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는 이 툴들을 교과서에서 전부 다 다시 배워볼 것입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좌에서는 수학상에 있는 교과서 개념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